香港と比べますとね、やはり値段高いですから、やっぱりその国際的なマーケットに値段に合わせていただけませんとね、やっぱり難しいと思いますんで、なんとか合わせていただけ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我々の値段だったらですね、ちょっと負けるのはもうできないんです。は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출도 결국 장사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장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박리담에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다량의 제품을 싸게 팔아버리는 덤핑 판매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숨가쁜 수출 현장에서 가격 할인을 흥정하려는 바이어와의 상담을 일절 거절하고 반드시 제값을 받아내는 배짱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불황기에도 계속해서 수출 신장의 개가를 올리고 있는 이 기업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르포 사람과 사람에서는 구로공단 3단지에 있는 한 모피 수출업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수출회사의 이름은 테림 모피. 사장인 이정범 씨는 자신들이 배짱을 갖고 장사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일본인 바이어를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먼저 사원들 스스로가 창안해낸 바스켓 태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바스켓 시스템이란 하루에 1000매가량이나 취급하게 되는 원피의 손실과 혼잡을 막기 위해서 상품 1개 분량의 원피를 바구니에 담아 각 공정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 바구니의 하단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꼬리표엔 한 벌의 모피 코트를 완성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꼬리표는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돼서 한 벌의 상품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섭도록 철저한 책임 생산 제도가 바로 바스켓 태그 시스템인 것입니다. 철저한 마무리 제도인 바스켓 태그 시스템을 먼저 보여준 이 사장은 이제 바이어를 작업 현장으로 데려옵니다. 공정 과정이 또한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까다롭기로 이름난 일본인 바이어에게 가격을 깎아줄 수 없는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너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코스가 나게 될 텐데. 저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맞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이렇게 뜯어갖고 다시 할까요? 그럼 표시가 들려요.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この子の話としてはですね、僕がきれいに作ったって言ったのに、自分が作ったものは自信があって、安心ということですね。で
僕は冗談であなたが社長になりなさいって言ったら自分が社長になりたいというあれしたんです。 내가 만드는 제품은 자신 있으니까 많이 사가라던 조영순 양은 올해 19살, 입사한 지 3년 된 그녀는 청각 장애자입니다. 이 태림 모피 회사의 근무자는 모두 200여 명. 작업에 열중해 있는 광경을 보아서는 누가 조영순 양 같은 장애 사원이고 누가 정상 사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4분의 1인 50여 명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싱 선반 위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 이들의 생활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의 아기자기한 부분들, 정상인 사원과 장애자 사원 간의 말로 하지 못하는 필담 대화, 어법에 맞지 않는 장애자 사원의 표현들, 배움에 굶주려 있는 이들의 심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입는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값비싼 수출용 모피 의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극도의 정밀성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단 한 벌의 옷을 만드는데 50마리의 밍크 원피를 5mm 간격으로 잘라 수천 조각을 옷본에 맞게 입고 펴고 하려면 실제로 수십 명이 보석 같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타일이 떨어지고요. 그 화장실 수리실이잖아요. 물 전기통에 아래층 같은 경우 내려가면요. 물이 안 고여 있어요. 물이 항상 안 나오고. 고장난 화장실을 당장 고쳐주기로 한 이종범 사장. 이 회사의 장애자들이 일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장의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수화도 제일 먼저 배운 이 사장은 생산직 근로자들과 대화를 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장애 사원과 정상 사원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경력에 따라 또 실력에 따라 장애 사원도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입사 7년째인 정지숙 양. 삼성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라 처음 입사했을 땐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 싶었다던 그녀. 경쟁을 당당히 이기고 이제 누구보다도 빨리 미싱 일을 해내는 베테랑 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조장으로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지시를 받는 후배 사원들 중엔 장애 사원도 있고 정상 사원도 있습니다. 일을 잘 하려면 정상 사원이 수화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애자는 멀리서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화가 서툰 정상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지숙 양, 수화가 완숙지 않은 정상인에겐 그림을 그려 설명을 보충하며 작업 지시를 완수합니다. 저희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서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면서 왜 장애자를 쓰느냐는 간부 사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각 장애자 채용을 단행한 이종범 사장의 모험은 성공했습니다. 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이 보잘것없던 태림 모피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제품 고급화에 성공해서 까다롭다는 일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제 안정된 거래 발판을 구축한
테림 모피는 1981년 300만 달러, 83년엔 700만 달러였던 수출 목표액을 올해에는 1,5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전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ちょっと確認してください。これやりました。最初は肝心ですから、とにかく間違いのないように。まあ少ないですけど、これきっかけになんと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떤 소음에도 동요하지 않는 장애 사원들. 뛰어난 촉각과 집중력을 가진 이들은 작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 이들이 기존 생산량의 120%를 달성했을 때 장애자 채용을 반대했던 간부 사원은 물론이고 이사장과 정상 사원들까지 놀랐었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결혼을 한다는 정지숙 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꿈입니다. 우수하고 성실한 장애 사원들. 이젠 의뢰 해마다 회사 측에서 선발하는 우수 사원 베스트 5에는 두세 명씩 꼭 끼인다고 합니다. 정지숙 양도 그 우수 사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시 우수 사원 베스트 5의 한 사람인 김명희 양. 입사 6년째인 그녀도 800여만 원을 저축해놓고 꿈을 키우는 테림의 보배 수출 주역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애자라고 해서 정상인하고 지금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고 또 실제 일들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 대통령 각하가 방문하셨을 때 하사금을 주고 가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은 10만 원씩 그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정상인들은 3만 원을 지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무심코 사실 지급을 했는데 장애자들이 나서서 우리도 똑같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그 지급을 해야지 왜 항상 그 말로는 차별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왜 더 많이 우리는 지급을 하느냐. 우리는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더 특별하게 대우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참 당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1년 중 하루 장애자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날은 모두 정상인의 날이냐는 것입니다. 정상인과 장애자, 차별 대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번에 입사한 노정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나이 25, 서울농아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하고 입사했습니다.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 13명 중엔 12명이 장애사원입니다. 6년 전 정상 사원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임복순 양. 수화로 안 되는 부분은 글씨로 써서 하게 되는데 장애자 친구들의 틀린 문장을 고쳐주다 보니 자신도 더 배워야 옳게 가르쳐줄 수가 있겠다고 느껴 뒤늦게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올해 23살, 장애자와의 한 우연한 만남이 그녀를 다시 배움의 길로 들게 해 여고 1년생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이제 농아하고 정상이랑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별로 생각이 모르는데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어쩌면 쟤네는 뭐 병신들하고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두려웠는데요. 지금은 와서는 널리 피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증거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애들하고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우리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갖다 동시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임복순 양은 서둘러 학교로 가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원들은 기숙사로, 그리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은 각자 자기의 가정으로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노정의 양도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요즘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전에만큼 부끄럽지 않습니다. 옆 승객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집 방향이 같은 직장 동료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게만 보이던 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이젠 왠지 낯설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지금 나 먼저 내릴 테니까 언니 집에 잘 가고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하고 또 같이 보자.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몸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모든 사물을 표정 하나하나까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더 절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갇혀있던 정혜양은 이제 비로소 통로가 생겼습니다. 일이 생기고 친구가 생겼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외에도 날 알아주고 인정해줄 곳이 생겼습니다. 늘 의지하고 투정 부리고 상처를 드렸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노정의 양의 집안은 늘 조용합니다. 위로 두 언니는 출가를 했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막내딸인 정혜양,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식어는 없다. 오늘 일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하하 재밌어? 메모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고 오늘 닭고기라고. 그 사람이 뭐 미싱 잘한다고 이거 칭찬 좀 이거 뭐네. 미싱 이렇게 잘한다고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이 닭고기는 못 먹지? 안 먹지? 언니가 미싱을 늘 마음에 걸려 가슴 아프던 막내딸. 조아라 사회의 뿌리를 내려가는 모습은 이제 노 부부에게 큰 위안과 낙이 돼주고 있습니다. 출근하던 날부터 정혜의 관심은 온통 직장뿐인 듯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직장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어린 나가지 않고는 늑대로 뚫어놓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일찍 봐서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세수하고 지가 봐서 회사 가려고 그냥 일찍 차리죠. 옷을 입고. 뭐 표정도 좀 네, 표정도 좀 밝아졌죠. 알아졌지요. 많이 밝아졌죠. 이렇게 이 옷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대요. 이 옷이 상당히 비싸대요. 그러면서 어제는 와서 뭐 일본으로 수출한다고요. 일본 소리는 해요. 그러면서 9시에 밤 9시에 오니까 엄마 기다리지 말라 그래요. 늦게 온다더니 어제 늦게 왔대요. 근데 저녁에 왔는데 밥상 주니까 거기서 밥을 줘서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안 먹고요. 우유를 가져왔대요. 우유를 왜 안 먹고 가져왔냐니까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면서 갖다 줘서 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많이 나오니까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밥 많이 먹는다고 승본대요. 근데 집에서 있을 적에는 밥을 얼마 안 먹거든요. 근데 밥을 많이 굶었어요, 집에서. 예,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근데 직장에 다닌 후에는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한 그릇씩 먹어요. 밥 잘 먹어야죠. 네. 학생 때는 저걸 안 사줬는데 화장품을 내가 지금 기후 맞추려고 좀 사주지요. 이제 조금씩 바르고 다녀도 괜찮은데 야하게는 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네, 조금씩 바르고 다니고 초티에게 비싼 거래요. 비싼 거래요. 어머님 옛날에 안녕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뭐 이런 말할 수 없지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부모는 모르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정혜양의 어머니 말씀으로 정혜양의 늦은 졸업에 대한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입학하는 모습을 보고 정혜양은
엄마와 같이 이 방에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며칠 사이 정혜 양은 지난날에 대한 아팠던 기억이 없는 듯합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머리를 감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이웃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도 출근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꿈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네, 원오키요? 네, 제 옆에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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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일 이모가 여기 올 거니까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스님 한 해가지고 온다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숙사에서 기다려. 알아? 여기서 기다려. 알아? 여보세요? 입사한 지 네. 1년밖에 안 된 오케이, 김소연 언니가요. 양. 알았다고. 수화를 열심히 배워 어느새 기숙사 안에 있는 네. 장애자 친구들의 전화를 네. 대신 받아주고 안녕히 걸어주는 계세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언니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장애 사원인 원오키 양은 한 방을 쓰는 고등학교? 소연 양에게 고등학교? 다시 수화를 가르쳐 줍니다. 서로가 스승이요 네. 보호자인 셈입니다. 수학은 제일 친했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일하기 재미있어? 재밌어? 나보다 더 좋아? 부르다? 나 싫어? 나 싫어? 참, 좀 괜찮고 앞으로 언니가 말 안 해. 해? 미안하다고 말해. 괜찮아, 괜찮아. 장난, 농담이야. 오늘 박주임이 나 칼이 없어서 칼 좀 달라고 부탁하니까 안 돼. 왜 그래? 에이, 똑같아. 참어. 매일 참어. 언니 성격이 어떻다고 느낍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라 농아라서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더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같은 거 있을 때요. 먼저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요. 좀 꺼리끼고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사귀고 때 멀어지고 막 금방 싸우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해요. 인정 있고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진해요. 생각해보면. 고맙고요.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동아들이. 올해 19살. 충남 서산이 고향인 소연 양과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인 원오키 양이 도란도란 꿈을 키우고 있는 방. 원오키 양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립니다. 어머님 교회에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어머님 일요일마다 교회에 말과 글에 익숙치 않은 장애자들이라 문장을 서투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시를 잘못 사용하거나 해서 틀린 부분은 소연 양이 다시 고쳐줍니다. 소원입니다. 알아? 이 안에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농아지만 다른 정상인들과 같이 일하며 월급도 같아요. 사장님께서 농아들에게 모두 잘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언니, 뒤에 여기 정말 잘했어. 오키 언니의 편지 문장을 바로잡아준 소연 양에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현재 수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소연 양. 공부를 계속해 꼭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침, 정혜 양은 오늘도 남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꽃을 사다가 꽂고 사장님께 마음의 선물을 드리는 일은 장애 사원들에게 또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 겨우 내내 태림 모피 회사에선 하루 일과가 아침 공부로 시작됩니다. 한자 수업은 사장님이 맡았습니다. 보리가 날 때까지 굉장히 배가 고프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옛날에 굶어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상상을 못하죠. 그때 술주, 맥주 그럼 우리가 뭘 만들겠어요? 이거 보니까 보리를 만들죠. 현모양처. 큰 소리로 해봐요. 현모양처. 또 여러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이들. 배워봤자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했던 이들이지만 이젠 다릅니다. 자신은 이 수출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선 사원들의 이 같은 바람에 신경을 써줍니다. 우선 신문을 읽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우자고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모가 될 수 있고 또 양처도 마찬가지로 좋은 아내가 되는 이른바 부덕을 닦는 그걸 갖다 양처라고 부르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함으로 인해서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사무실. 깨끗한 차림의 사람들이 타이프를 치고 펜을 움직이고 전화를 받습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내 회사,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선 똑같이 열심입니다. 태림 모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산직과 관리직의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산부 재단반에 있던 이상호 씨는 얼마 전 총무가 됐습니다. 또 경비직에서 사무직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태림 사원은 일단 입사를 하면 누구나 석 달 동안 생산직 연수를 거칩니다. 모피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 밀릴 땐 사원 전부가 생산부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더욱 뭉쳐지는 우리 회사, 손으로 말하는 회사인 것입니다. 점심시간 후에 갖는 휴식시간, 한데 어우러져 운동을 합니다. 남자, 여자, 정상 사원과 장애 사원, 혹은 관리직, 생산직의 구별이 전혀 없는 시간. 오로지 한 가족일 뿐인 이 회사 사람들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소연 양은 또 수화를 배우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수화란 아무리 잘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오해할 여지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혜양은 20여일도 채 못 된 기간에 신입사원의 어색함을 완전히 털어버린 듯합니다. 크락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장애 사원들, 정상 사원과의 사이에 불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상 사원과 장애 사원이 서로를 이해하는 태림 가족이 되는 데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 혹시 있나? 무슨 노래? 지난번에 뭐 노래 자기가 하면서 영미는 했나 모르겠네. 네. 영미 좋아하는 노래 할 수 있어? 네. 그럼 누가 잘하나 한번 해보죠. 처음 만나서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잘하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지? 그래 자꾸만 그 수완으로 배우고 해야 돼. 재밌지? 재밌다는 게 뭐라 그러지? 재밌다. 그래. 그리고 이쁘다는 거라 그러지? 이쁘다지. 여기 농담. 그래. 참 잘하. 이거 잘하. 열심으로 하라는 게 뭐더라? 열심으로 잘하라는 얘기. 장애 사원과 일하기 불편하다며 불평을 하는 정상 사원들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장애자가 말을 배울 수는 없으니 정상인이 수화를 배울 수밖에 없다며 개인 수화 실력을 점검하고 다닙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려도 벨 소리를 들은 정상 사원들이 건드려 주지 않으면 장애 사원들은 작업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작업이 일찍 끝나는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정상인을 위한 수화 교육과 장애자를 위한 정신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충주 농아학교 교장으로서 반평생을 청각 장애자를 위해 바쳐온 강성숙 원장님. 지금은 명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농아 자녀 여럿이 이 테리모피의 생활 근거를 두게 되자 그저 고맙고 대견한 마음에 평생 교육 강사를 자청하셨습니다. 장애자들이 사회생활 중 혹시라도 용기를 잃을까 염려가 되시는 까닭입니다. 이곳은 침묵의 교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다 아신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낙심하여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팔 벌리고 기다리다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당신도 또 당신도 사랑하신다. 작업장이 교실이 됐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전 사원이 수화를 배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강사는 가톨릭 농아 선교회 봉사자인 진옥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배운다 같은 말이죠. 산수
수화만큼은 장애 사원들이 자신 있죠. 흥이 나서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엔 서울의 찬가를 배웠고 오늘은 꽃동네 새동네를 배웁니다. 이렇게 노래로 수화를 배우는 것은 쉽게 수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네,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뜰 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정다운 마음들이 모여 사는 꽃동네 새동네. 테리모피 사람들은 공장지대인 이곳을 정말 꽃동네로 만들자며 나무를 심기로 협의했습니다. 사화를 정해 심기로 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한 끝에 테리메 꽃을 장미로 정했습니다. 공단을 꽃마을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엔 소외당했던 장애사원들이 오늘날 테리모피의 주역으로 성장했듯이 이 묘목은 아프면서 반드시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장미를 심는 것은 우리가 사랑도 많이 심자는 뜻에서 장미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 장미나무가 만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로공단에 장미나무가 많은 회사, 장미회사 하면은 우리 회사 테리모피가 될 거 아니겠어요? 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필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성장해온 우리 회사도 앞으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이들은 꽃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김승일, 테리모피 회사에 다니다가 역시 테리모피 판장부에서 근무하던 청년 이수철을 만나 사랑을 하고 넉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회사에선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하는 이런 주부 사원을 위해 재봉틀을 가져다 주어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월급도 줍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렇듯 평생 일을 할 수 있기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땐 웨딩 마치를 들을 수도 박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지만 동료 사원들이 보내는 따뜻한 눈빛의 축복으로 충분히 행복했다는 김승일 씨. 어엿한 살림 주역이 된 지금 알뜰히 가게를 꾸려갑니다. 호화로 태어난 남편 이수철 씨. 17살 때까지 삼성농화원에서 살았고 그래서 결혼식 땐 농화원 원장 부부께서 부모님의 자리에 서주셨던 이수철 씨는 이제 비로소 아늑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장모님이 아마 청주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아기에게 말은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는 질문에 말은 우선 장모님께 보내 배워오게 하고
공부는 자신이 못했기에 꼭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가는 저축을 충분히 한 후 88년 6월에나 갖겠다고 합니다. 3년 후엔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들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4월이면 아직 새 집이긴 하지만 대봉동 좀 더 좋은 방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 집에다가는 현관에 깜빡등을 달아 남편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일요일이라고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 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임승선 씨, 김병영 씨, 한영호 씨, 이인자 씨, 김미순 씨, 곽순옥 씨, 고명자 씨, 정인순 씨, 김기래 씨 이상 여러분입니다. 매달 한 번씩 테리모피 회사 기숙사에선 그달에 생일이 들어있는 사원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생월 파티가 열립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 둘. 처음 고향을 떠나왔을 땐 혼자라는 느낌에 울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또 내가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곧이어 흥겨운 디스코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정상 사원이든 장애 사원이든 춤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음악이 끝났는데도 춤을 계속 춘다고 웃는 사람은 이 회사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장애자들과 인연을 맺어 한 가족이 되어 온 지도 벌써 7년.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연히 이 삼성농화원에 들렀다가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는 청각 장애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명을 채용해 보기로 작정했던 일. 뜻밖에도 회사 사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일. 그래도 밀고 나갔던 일. 어쩌면 어려움을 각오했던 그 결단은 테리모피 회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종범 사장은 숨겨진 일꾼을 찾기 위해 삼성농화원의 이진주 원장을 찾습니다. 뭐 애들이 참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저희 아이들 중에 그 지숙이하고 수철이하고 네.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셔서 참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요번에 좀
취업할 만한 학생이 있나요 여기서? 예, 이 중에서는 이 학생이 제일 좀 잘하는 편에 속하고 나이도 좀 많고 하니까요. 네. 자신하고 소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 좀 예, 해볼까요?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너 이름이 뭐지? 민대입니다. 말 잘하네. 수화를 안 해도 네, 말로 다 구화로 할 다 수 할 수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너 그러면 지금 몇 살이지? 20살입니다. 20살. 그래. 그럼 그 전에 네. 일한 경험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거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잘하고 있지요. 저희가 교육은 책임지고 철저히 잘 할 테니까 기업에서들은 좀 저희 아이들 많이 데려다가 좀 기용해 주세요. 네네. 아이고 뭐 부탁합니다. 저희도 좀 그러시면 좀 저희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아주 똑똑한 애들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러면요. 저희가 부탁을 해야죠, 오히려. 예. 장애자는 장애자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자가 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을 원하거나 분수 이상의 대우나 동정 따위는 바라질 않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각기 소질이 있듯이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은 깊고 예리하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손끝은 정밀합니다.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이들의 능력은 정상인들이 따르지 못할 절박한 의욕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장애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은 이 시간에도 끝없이 이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능력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장애자들을 고용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한 2달 후에 그만둔 결과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 회사에서 자기 물론 불편한 게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일단 내 가족이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사랑을 베풀었으면 장애자한테도 독립심이 앞으로 생기고 또 저희 회사만큼 그만큼 회사 이익도 보고 했었을 텐데 단지 장애자한테 사랑을 준 게 아니고 동정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도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꽃동네 새동네 행복이 넘쳐가는 꽃동네 새동네.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다 하여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많은 배짱 수출의 비결,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테리 모피의 사훈 그대로 사랑이었습니다. 동정 아닌 사랑, 서로의 단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감싸주며 함께 커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들은 침묵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르뽀 사람과 사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